제가 고1 때 외갓집에서 겪은 일인데요. 저는 귀신은 정말 믿지도 않았고 무서운 것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제가 하도 겁이 없어서 초등 땐 애들하고 내기해서 밤에 혼자 학교 과학실 가서 뭐 가져오기 이런 것도 했을 정도니까요.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엄청난 겁쟁이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귀신의 존재도 믿게 됨과 동시에 밤에 혼자 잠도 잘 못 자는 그런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저희 외갓집은 도로 옆에 길이 하나 있고 그 도로 앞에 슈퍼와 주유소가 같이 붙어 있으면서 그 밑으론 전부 숲이랑 논 밭인데 그 가운데 오솔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쭉 따라 약 500m 정도를 걸으면 저희 외갓집이 나옵니다. 근데 집이 저희 할머니 댁 하나뿐이죠. 다른 집을 가려면 그 길로 따라 또 500m 정도를 걸어야만 나옵니다. 한마디로 저희 외갓집은 이웃이 없다 생각해도 될 정도로 인근의 집이나 건물 같은 게 없습니다. 그냥 횡한 산과 들, 논, 밭만이 외할머니의 집을 둘러싸고 있죠. 그리고 그 이웃집에 가는 길엔 밭과 논, 대나무 숲, 그리고 매미나 개구리, 집 벌레, 마지막으로 가로등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작 가로등이 몇 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몇 개 없는 가로등도 제대로 들어오는 건 몇 개가 안 되었죠. 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겁은 전혀 없었지만 벌레는 무진장 싫어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아주 벌레만 보면 환장을 하죠. 가끔 어두컴컴한 데서 죽은 매미를 밟거나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비명을 막 지르고 그러죠. 아무튼 말이 이상한 데로 빠졌는데 말을 계속 이으면 전 오랜만에 가는 외갓집이라 기분이 엄청 들떠 있었습니다. 가서 재밌게 놀고 그 다음 날이었는데 저녁 늦게 다른 친척들이 온 거예요. 가족들이랑 친척들은 할머니랑 할아버지를 모시고 밤바다를 보러 가신다고 했고 저랑 친척 동생은 그냥 집에 남기로 했습니다. 우리 둘은 그런 곳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생과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는데 갑자기 비가 조금 오더라고요. 부슬부슬 하면서요. 엄만 다른 친척 집에서 자고 온다면서 저랑 친척 동생 둘이 놀다가 일찍 자라고 전화가 왔고 저희는 비 때문에 밖에 못 나가고 집 안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엔 컴퓨터도 없고 그냥 TV밖에 없어서 저흰 지루하게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친척 동생 요놈이 자꾸 과자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같이 사러 나가자고 했죠. 저도 마침 심심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이 녀석이 이 밤길에 둘이 가도 무섭다면서 자꾸 안 간다고 하고 그냥 저 혼자 사오면 안 되겠냐는 등 그러는 겁니다. 얘가 겁이 좀 심하게 많았거든요. 거기다 길이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좀 심각하게 으스스했었습니다. 집 밖을 나가면 밭이랑
대나무 숲밖에 없고 믿을 만한 놈은 가로등 하나뿐인데 그 가로등조차도 중간중간 안 나오는 게 나오는 것보다 많았으니 그래서 전 그럼 먹지 말고 조금만 참고 내일 사러 가자고 했는데 이 녀석이 괜히 자기가 먹고 싶으니까 저보고 형도 무서워서 못 가는 거야? 형도 은근히 겁 많네 라고 하며 제 깊은 잠들어 있던 신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전 이 녀석의 도발에 겁도 전혀 없었고 이 녀석한테 조금 과시할 마음으로 좋다고 하며 멋있는 척을 하면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비도 얼마 내리지 않았고 얼른 뛰어갔다 오자라는 마음으로 전 우산도 안 쓰고 현관을 나섰는데 있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소름이 돋는 것도 아니고 있잖아요. 눈앞이 착시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현상? 시골에 가시면 야밤에 그 불빛 하나도 안 나오는 그 길에서 밖을 쳐다보면 이상하게 착시 현상 같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그런 현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튼 좀 이상한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뭔가 불길하기도 했고 왠지 이 앞으로 걸어 들어가면 2번 다시 현실로 못 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만화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현상들 있잖아요. 꼭 다른 세계로 들어갈 것 같은 포탈문 같이 생긴 그런 곳. 그런 곳으로 들어가는 그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비도 오고 해서 그냥 아이씨 가지 말까 하고 있는데 마루에 앉아서 고개만 뺏고 내밀고 있는 저 동생 놈이 놀릴까봐 전 그냥 갔습니다. 그렇게 우산 없이 그 어두컴컴한 밤길을 달리는데 역시나 가로등은 제가 걸어가는 길을 비춰주진 않더라고요.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 건진 모르겠지만 전 그렇게 그 어두운 길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깜빡이는 가로등을 의지해가며 뛰가던 중에 갑자기 비가 더 오더군요. 근데 이번엔 좀 거친 비가 오려는지 천둥 번개도 치며 빗줄기는 조금씩 굵어지고 있었어요. 전 속으로 아이씨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큰일 났네 라는 생각으로 얼른 과자를 사고 온기를 되돌아 막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집 쪽으로 뛰어가고 있는데 번개가 참 요란하게 치는 겁니다. 달리는 중간에 가로등은 연달아 고장나 있고 길 옆쪽은 뭉개져 있고 그래서 전 조심조심 달려갔죠. 길 옆으로 발을 잘못 디디면 논으로 빠져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였을 거예요. 툭, 투툭. 누가 뭉개진 길로 뭔가를 던지더라고요. 그게 누가 던진 건진 잘 보이지 않았는데 뭔가가 날아오는 건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뭐지? 라는 생각에 여기저기를 둘러봤는데 그게 가로등 위에서 뭔가가
떨어지는 거였더라고요. 그 가로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깜깜해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 가로등 위에서 돌멩이 같은데 그게 뚝뚝뚝 떨어지길래 전 이 가로등이 무너질라 그러나 하곤 그 가로등을 발로 몇 번 차봤는데 이게 뭔 일. 그냥 찬발만 아프고 가로등은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경 안 쓰고 다시 집으로 가려는데 그 순간 번개가 꽝 하고 치더라고요. 정말로 이번 천둥 번개는 참 크고 화려했어요. 근데 이것보단 이 번개가 칠 때 순간 가로등 위를 보게 되었는데 웬 여자가 가로등 위에 앉아서 발을 동동 흔들며 가로등 밑으로 돌멩이 같은 걸 던지고 있더라고요. 그거 있잖아요. 번개가 치면 쾅쾅 하는 소리가 난 다음 몇 초간 번쩍번쩍거리잖아요. 근데 그 번쩍번쩍 거릴 때마다 가로등 위에 있는 저 여자의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새빨간 이빨이 다 보일 정도로 섬뜩하게 미소를 지었다가 씹어먹을 듯 찡그렸다가 무표정이었다가 우는 듯한 표정. 진짜 순간 소름이 싹 끼치면서 한 5초 정도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번쩍거리는 게 없어지고 나서야 이 귀신은 안 보였고 전 그 순간 정신을 바로 차리고 비명을 지르면서 집까지 달려갔습니다. 전 다급하게 집까지 달려갔는데 근데 도무지 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급한 제 마음은 더욱더 다급해졌어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 뒤에서 이러한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진짜 뒤돌아보면 난 죽는다. 진짜로 죽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으로 전 집까지 정신 나간 듯이 달렸어요. 그리고 겨우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살려줘! 라고 하며 절규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본 동생은 저보고 왜 그러냐고, 미쳤냐고, 야밤에 웬 소란이 내면서 귀신이라도 봤냐고 하는 거예요. 제 속도 모르고 말이죠. 전 친척 동생이 무서울까봐 방금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얘기를 해야 덜 무서울 테지만 이 녀석한테 말해봐야 오히려 더 무서울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전 혼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로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과자를 먹으며 멍한 상태로 TV를 보다가 동생이랑 방에 들어가 이불을 펴고 누웠는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저랑 동생이랑 둘이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 친척 동생은 잠들고 전 혼자 두 눈을 바르바르 떨며 잠을 못 자며 누워 있었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 집 방에 있는 창문을 열면 바로 대나무 숲이거든요. 정말
대나무 숲 바람에 날리는 소리도 기분 나쁘고 그 소리조차 무서워서 혼자 누워만 있는데, 근데 그 창문 밖으로 누군가가 서 있는 거예요. 전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정말로 이런 소리 들어보신 분만 아실 텐데, 바람에 대나무 숲이 흔들리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 소리랑 이상한 노랫소리가 뒤엉켜서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그 소리가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발라드를 듣고 있는데 그 발라드 속 안에서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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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노래 리듬에 맞춰 외치는 듯한 소리요. 정말 무서웠어요. 대나무 숲 흔들리는 소리랑 그 노랫소리가 섞여서 또 하나의 노래를 만드는 것처럼 제 귀에 들리는데, 전 그때 그 상황을 다시 생각만 하는 지금도 꼭 마치 실제 상황인 것처럼 전신에 소름이 돋고 그래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진 기억이 안 나는데, 밖에 서 있는 그 귀신이 한참을 노래를 부르더니 갑자기 정전이 나간 듯이 정말 갑자기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정말 그때 정신 나가는 줄 알았어요. 처음엔 사람이라면 절대 흉내도 못 낼 정도로 똑같은 음정으로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웃음소리가 계속 커지더니 제가 아까 도망갈 때 뒤에서 들렸던 그 웃음소리를 내더라고요. 진짜 오줌 쌀 뻔했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나게 심각한 공포에 전 덜덜덜 떨다가 그날 밤새 잠도 못 자고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고, 아침 역시 그 공포는 가시지가 않았어요. 물론 중간에 그 웃음소리와 공포스런 섬뜩한 소리들은 멈췄지만, 그때가 여름이었는데도 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까지도 그 이불을 걷어 제끼지 않았어요. 왠지 이불을 걷어 제끼면 제 바로 앞에 그 귀신이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어머니께 온 전화 벨소리도 어찌나 무섭게 들리던지 전 전화도 안 받고 계속 엄마가 올 때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전날 새벽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말이죠. 결국 엄마가 집에 오셨고, 엄만 전화도 안 받고 아직도 자냐고 하시길래 전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저는
간밤에 한숨도 못 잤다고 하며 기가 맥진해서 있는데 저랑 동생 둘이 있을 때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혹시 새벽에 노랫소리 들었어? 결국엔 저 혼자 그 소리를 들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동생도 저랑 같이 밤새 들었던 거죠. 그 귀신의 노랫소리와 낄낄대며 웃는 소리, 창문을 두드리던 소리요. 동생은 제가 자는 줄 알고 깨울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저랑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전 저 혼자 듣고 동생을 깨우지 않았던 것이고, 동생은 동생 혼자 듣고 절 깨우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 귀신이 어떤 이유로 저랑 동생에게 나타난지는 모르겠지만 전 가족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제가 빨리 집에 가자고 막무가내로 쫄라서 겨우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촌 동생 역시 제가 떠난 날 같이 집에 갔었고요. 지금은 4년 정도 지난 일이지만 전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든 고장난 가로등을 보게 되면 저는 아직도 겁을 먹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주위에서 보면 정말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는데 정말이지 고장난 가로등은 2번 다시 쳐다보기 싫을 정도네요.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